자국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란 자국과 관련하여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연골, 건, 인대, 관절, 혈관,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해 목, 허리, 무릎, 어깨, 팔, 손목 및 손가락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 중 우리 신체가 유해한 인자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면서 미세한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신체 이상을 일으켜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누적 외상성 질환 혹은 반복성 긴장상해라는 말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은 하나의 질병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관절 및 신경계통에 나타나는 질병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의 구체적인 병명은 수백 가지나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 신체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작업을 하면서 인체 일부만 계속 과사용한다면 그 부위에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근골격계 질환은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누적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만성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짧은 기간의 과도한 신체 사용으로 인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발견이 늦어지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치가 어렵고 신체의 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은 초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은 집단 발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작업장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작업을 하다 보니 같은 유해 요인으로 인해 신체 손상이 같이 일어나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 작업장은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가 근골격계 질환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 신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한 완전 예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을 이해하고 그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처음으로 근골격계 질환자가 공식적으로 2명이 보고된 뒤에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해 1999년 344건, 2000년 1009건, 2001년 1598건, 2002년 1827건, 2003년 4532건으로 직업병 중 가장 급속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 재해자를 제외한 업무상 질병자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작업장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81년에 23,000건, 1994년 약 14.4배 증가한 33만 2천 건으로 전체 직업병 중에서 65%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00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정부, 사업주, 노동조합, 작업자가 모두 힘을 합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근골격계 질환자의 발생으로 인한 양국가의 경제적 손실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근골격계 질환자 1009명으로 인한 총 직접 손실액은 300억 원, 한 명당 평균 직접 손실액은 2,973만 2,408원입니다. 여기에 간접 손실액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1,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2010년 근골격계 질환 예상자 수는 16,141명으로
총 비용은 2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작업 손실일이 연간 62만 6천일이며 50에서 200억 불의 보상 비용을 포함해 연간 전체 손실 비용이 450에서 540억 불 정도 됩니다. 이는 미국 전체 산업재해 비용 중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작업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에는 작업 특성 요인, 개인적 특성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병으로 분류되지 않고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분류된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작업 관련성 질병이란 업무적 요인과 개인 질병 등 업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럼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특성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중에 작업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진동, 접촉 스트레스, 기타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반복성을 살펴보면 반복성이라 함은 같은 동작이 반복해 일어나는 것으로 그 유해도는 반복 횟수, 반복 동작의 빠르기와 관련되는 근육군의 수, 사용되는 힘에 연관됩니다. 대책으로는 같은 근육을 반복해 사용하지 않도록 작업을 변경해 작업자끼리 작업을 공유하거나 자동화시켜 주어야 하고 근육의 피로를 더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작업 중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고반복성의 기준으로는 손가락은 분당 200회 이상이고 손목 및 전완은 분당 10회 이상, 상완 및 팔꿈치는 분당 10회 이상, 어깨는 분당 2.5회 이상입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입니다.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는 작업 활동이 수행되는 동안 팔, 다리, 인대, 허리 등이 신체에서 벗어난 위치로 정적인 작업을 오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자세로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구부리기, 손가락에 힘을 주어 누르기, 손가락으로 짚기, 팔을 들거나 뻗기, 손목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기, 손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히기, 팔꿈치 들기, 팔 근육 비틀기, 목을 젖히거나 숙이기, 허리 돌리기, 구부리기, 비틀기,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한 발로 서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작업 특성상의 이유도 있지만 대개 작업장의 설계에 의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도한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도한 힘이란 물체 등을 취급할 때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기, 돌리기, 휘두르기, 지탱하기, 운반하기, 던지기 등과 같은 행위 동작으로 인해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책으로는 과도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공구는 개선하고 동력을 사용한 공구를 교체하고 손에 맞는 공구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미끄러운 물체가 있는 경우 마찰력을 개선하고 작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작업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진동이라 함은 신체의 특정 부위가 동력기구 또는 장비와 같은 진동하는 물체와 접촉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버스, 트럭 등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전신 진동 및 차감기, 연삭기, 임팩트 등 진동 물체에 접한 손, 팔 부위에 받는 국소 진동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렌치나 그라인더 같은 진동 공구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은 손과 팔 같은 특정 신체 부위에 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지게차나 트럭에 의해서 발생되는 진동은 전신에 영향을 미쳐 주로 요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책으로는 진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진동 공구의 설계 및 개선, 진동 공구의 제한된 사용 관리, 진동 공구의 보수 관리 유지, 환경의 정비 등이 있습니다. 접촉 스트레스라 함은 작업 때 모서리, 키보드,
작업 공구, 가위 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 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손바닥 또는 무릎 등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물체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신체 부위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요인으로는 고온이나 저온, 조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맞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동작 수행을 위해 필요한 힘을 증가시켜서 손에 대한 혈액 공급이 감소돼 촉각이 둔해지고 궁극적으로 조직에 대한 산소 및 에너지, 노폐물 제거를 둔화시켜 결국 통증과 상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은 과거 병력, 생활 습관 및 취미, 작업 경력, 작업 습관, 나이, 성별, 음주, 흡연 등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알코올 중독, 당뇨병, 악성 종양 등과 같은 과거 병력이 있거나 교통사고 혹은 골절과 같은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작업 요인에 의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및 취미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운동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근육 발달 및 근력 등이 강화돼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짧은 작업 경력으로 작업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낮을 때는 무리한 작업 자세나 불필요한 힘을 많이 사용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환에 걸린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여성이 더 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음주나 흡연도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는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높은 직무 요구도와 직무 자율성이 낮은 곳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직무 스트레스, 낮은 작업 만족도, 불충분한 휴식 시간에 의한 피로, 열악한 근무 조건 및 동료나 상급자와의 대인 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의 변화, 단위 시간당 생산량 또는 생산 속도의 변화, 작업 방식과 조직의 변화와 같은 작업 조건의 변화, 경기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도한 노동 강도도 영향을 줍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작업자의 건강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주의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신체 부위와 근골격계 유해인자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목은 작업 자세, 반복성, 힘이 질환 유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어깨는 작업 자세, 반복성, 팔꿈치는 진동, 과도한 힘, 손과 손목은 작업 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 진동 등 혼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허리는 과도한 힘, 전신 진동, 작업 자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은 반복과 정적인 자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각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유해 요인은 신체 부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작업시간 중 통증과 피로감을 느끼지만 휴식을 취해주거나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증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업 능력 면에서도 큰 감소는 없으며 악화와 회복이 반복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을 느낍니다. 이젠 하룻밤 자고 나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통증 부위가 화끈거려 잠을 설치며 작업 능력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악화와 회복이 반복됩니다. 3단계. 하루 종일 쉬어도 전혀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며 하루 종일 통증에 시달려 작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부위별로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신체 부위별 대표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장에서 완전하게 퇴치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은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살펴보면 손상된 신체 부위가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손상을 유발하고 만성적인 상해는 영구적 신체 장애를 유발하고 상해 초기 단계에서는 치료가 효과적이며 조기 치료 후 복귀하는 것이 다른 작업자를 돕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장에서 완전하게 퇴치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질환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발생된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영진 관리자,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방 방안을 노사 합의에 의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작업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고 작업자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학적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내용을 체계적이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관리를 위해서는 경영자, 관리자,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간공학 교육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 작업 현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관리적인 방안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 작업장에 어떠한 유해 요인이 있는지 즉각적으로 인간공학적 분석을 한 후 작업장 개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실행 가능한 것은 단기적 관리 방안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리 방안에 포함시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기적 관리 방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배려, 교대 근무에 대한 고려, 안전 예방 체조의 도입, 안전한 작업 방법 교육, 재활복귀 질환자에 대한 재활시설의 도입, 의료시설 및 인력 확보, 휴게실, 운동시설 등 기타 관리시설의 확충 등의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절대 일회성 이벤트로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해 근골격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비교적 시간을 많이 요하는 체계적인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작업자의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 강도가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작업자 순환과 같은 관리적 방법의 고려, 보건관리체제 도입, 인간공학적으로 고려된 작업공구의 교체, 작업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인체공학 개념을 도입한 작업장 설계, 개선 효과 확인, 미비점 보완, 작업장 및 작업자에 대한 주기적 추적 조사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지속적이면서도 정기적 체계적인 인간공학적 의식, 안전의식 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건강관리실의 활성화 등을 통한 의학적 관리 등이 중요한 중장기적 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면 안전보건의 질적 향상, 생산성과 품질, 이익과 수익성, 노사관계, 회사의 이미지, 작업 만족과 작업자들의 복지, 작업장 환경 측면에서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보상 비용, 근고객의 질환, 작업자 재해율, 이직률과 결근율, 안전보건상의 문제, 제품 불량률 등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근고객의 부담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고객의 부담 작업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고객의 부담 작업이라 함은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근고객의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유해 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등 조치 의무의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고객의 부담 작업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합니다.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작업을 말하며 간헐적인 작업은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연간 총 작업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합니다. 근고객의 부담 작업은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 중에서 근고객의 부담 작업 11개 작업이 주당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연간 총 60일 이상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합니다. 근고객의 부담 작업 11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제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제3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근고객의 부담 작업 11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에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제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제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9호,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제10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11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이상이 근고객의 부담 작업입니다.